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암호자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그리고 주요한 뉴스들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하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5일 정도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암호자산 시장은 이런 식으로 조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6월 18일쯤 거의 바닥을 찍었을 때, 이때가 누구도 이제 바닥인 줄은 사실 장담은 못하지만 이때가 기회가 아니겠느냐. 크립토 공포지수도 6에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존버와 현명한 투자자의 차이는 이때 그냥 존버는 계속 버티는 거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모두가 힘들어할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게 이제 현명한 투자자와 존버 투자자의 차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크립토 공포지수가 지금 이제 중립 단계에 왔어요. 어느덧 이제 계속 6에서 왔다 갔다 하다 47까지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립에 와 있다는 건. 크립토 공포지수를 이때 보면 6에 6월 14일 날 8, 6 이렇게 7, 6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지난 역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역대 공포가 8이나 10 이하면 정말 좋은 구간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때 사기를 어려워하죠. 왜냐면 늘 더 빠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라는 거는 늘 이제 기회와 동시에 오잖아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때 투자하길 꺼려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으로 늘 기회는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방문을 해주지만 어떤 이는 그걸 잡아내고 어떤 이는 못 잡아내는 건데, 제일 이제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이럴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고, 모두가 힘들어할 때 오히려 시장에서 나가는 사람, 모든 대중하고 같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고, 그 중에 이제 또 존버 투자자 같은 경우 버티는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런 모두가 힘들어하고 떨어져 나갈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사람. 그래서 이때 투자를 원칙적으로 하던 걸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하루에 5,000원, 만원이라도 더 살려는 용기를 내야 된다. 지금 XRP 같은 경우도 지금 383원 이런 바닥이었잖아요. 400원. 그러면 벌써 한 20% 수익이죠. 그럼 얘도 결국에는 400원에 샀던 게 800원에 간다라고 하면 얘도 100% 수익이 나는 거고, 결국에 이때 공포에 샀던 것들은 무조건 잘 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크립토 공포 지수를 보시고 10 이하의 구간이라고 하면 정말 용기를 내셔서 공포에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다라는 거를 요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여러분들만의 투자 일기에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사를 쭉 보면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제가 XRP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흐름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방송을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 이제 대형은행 신세이라는 은행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BTC와 XRP 60달러 상당 제공한다. 그래서 XRP라고 하면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SBI가 주주로 있잖아요, 리플사에. 그래서 XRP가 일본에서 주요하게 쓰이고, XRP는 당연히 동양권 중에 미국을 따라가는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국, 유럽들에서 이제 서구권에서 하는 주요한 코인들이 이제 XRP라든지 XLM 이런 코인들이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블랙락이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 저는 서구권 코인과 그 다음에 브릭스 코인으로 좀 나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따 이제 브릭스 관련된 이제 러시아나 이제 중국 주도의 브릭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XRP 60달러 제공을 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 역시 이제 SBI VC 트레이더와 제휴해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SBI가 일본에서 리플 XRP를 굉장히 그 은행들에 많이 깔려고 노력을 하고 범용적으로 쓰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9월 달에 XRP 2020년 12월 12일에 갖고 있었다고 하면 스파크 토큰을 이제 분배를 받는데, 이 FLA라는 토큰이죠. 스파크 토큰 분배가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거래소 비트뱅크에서 스파크 상장을 한다라고 하고, 아마 국내 거래소에도 스파크 토큰은 주요한 이제 XRP 레저의 디파이 코인이기 때문에 스파크 토큰이 상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스파크 토큰 가격은 한 원화로 한 700원 정도가 넘고 있는 상태예요. 700원 정도 넘는데 아직도 이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지, 초기에 9월 중순쯤에 한 15% 주는 거는 거의 확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분을 15% 받은 거를 예치하면 나머지를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정대로 가는지, 이건 아직 이제 미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해지면 또 방송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요하게 일단 스파크 토큰이
일본 비트뱅크 거래소에서 상장을 발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런 업비트라든지 빗썸 이런 데도 상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RP 홀더 분들이 실제로 XRP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죠. 아직도 소송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 XRP 가격도 이제 1대1로 배분이기 때문에 스파크 토큰 가격을 더하면 좀 많이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이제 덜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XRP는 늘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마라톤 경주를 뛸 때 경기를 이렇게 쭉 뛰잖아요. 그러면 결승선에 이 결승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만큼 이더리움도 와 있고 모도 와 있고 뭐 비트코인 여기 와 있고 와 있어요. XRP는 여기에 아직도 출발을 하는 둥 마는 둥 여기에 있는데 정말 나중에 빠른 속도로 해서 이 결승선에 도달할 때 결국에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XRP 기사를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고 하는 이유에는 소송으로 눌려있던 것들이 이제 조만간 우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가격 폭등이라 이런 우리들의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XRP 오랜 기간 홀딩하고 힘들어 하신 분들은 제 방송 이때부터 보시면서 XRP의 뭐 SEC 소송이나 이런 거 같이 다 함께 하셨던 구독자분들은 너무 괴롭다고 하시면 XRP 말고 다른 거 투자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감내해서 XRP 소송 끝나는 것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2023년까지 CBDC 도입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CBDC가 이제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러시아가 CBDC에 이제 특징적인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부 디지털 루블을 설계한 가능성. 그러니까 가령 특정 구매라고 하면 우리가 뭐 CBDC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러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으로 치면 뭐 이마트 같은 몇몇 마트에서 실제 CBDC 사용할 수 있게 마트에서 허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업은행과의 거래할 때 사용한다든지 이래서 몇몇 주요하게 소비가 국민들이 주요하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굉장히 그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데만 일단은 먼저 풀어서 그러니까 CBDC가 굉장히 타겟팅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CBDC의 유통 기간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CBDC를 재난지원으로 배포를 했는데 6개월 안에 안 쓰면 그 CBDC는 사용되지 않게끔 그 돈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6개월 안에 어찌됐든 돈이 쓰이게 되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든 정부 CBDC들은 다 프로그래밍해서 돈을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는 어떤 걸 갖고 있냐라고 하면 러시아의 CBDC 당연히 러시아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러시아 CBDC가 근처 다른 나라 브릭스 국가들에 간다라고 했어요. 인도나 중국에. 그러면 그 나라들이 러시아 CBDC를 보유할 수 있을까요? 그 통제가 되는 돈인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CBDC 간에 중립된 통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통화는 언제나 필요하다. CBDC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CBDC는 특정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고 화폐 유통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 다 되는 이런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제 2023년부터 해서 25년까지 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달러의 패권 노리기. 그래서 러시아, 중국 및 브릭스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 준비 통화를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서구권, 미국, 영국,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 그 다음에 유럽들 국가들 해서 미국의 주요 민간 코인 기술 업체들을 아직 이제 뭐 IMF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만 계속하죠. 우리는 민간 코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기술 도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들의 나름의 지금 CBDC 교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BIS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동 같은 국가들은 이제 브릭스와 서구권의 양쪽으로 교집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서구권과 그 다음에 지금 브릭스 국가들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나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뭐 남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동 이런 데들이 양쪽으로 양쪽 큰 세력에 어떤 쪽이 더 이득이 될지 이제 교집합으로 껴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릭스 국가들도 CBDC 다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 준비 통화를 만드는 중이다 발표했으면 이들도 브릿지 커러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CBDC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쓰일까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1차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탈중앙화가 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나마 이런 브릭스 국가의 국제 준비 통화에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근데 또 이들이 어떤 걸 뭘 만들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미국이나 이제 BIS 이런 데들, IMF 이런 데들이 특별히 인출권을 앞으로 달러 다음에
그들만의 기축 통화로 사용을 하려고 특별 인출권 SDR 이거를 이제 전자 형태로 이 SDR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코인이 살아남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코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정비하시는 시간을 슬슬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슬 좀 사라질 코인들과 살아남을 코인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서구권과 브릭스 이 양강의 형태로 앞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에 패권이 양쪽으로 이제 양강 구도가 된다. 그 다음에 몇몇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들은 교집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살아남는 코인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구도로 이해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디지털 통화 오프라인 사용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원본 출처가 IMF인데 세계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 개발을 서두르면서 거의 모든 연구와 실험이 인터넷 기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이제 인터넷이 다운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세계 성인 저소득 75%는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프라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 이건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프라인에서 전반적으로 온라인이 아니어도 결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의 예전 시대 같은 경우는 전기가 떨어지고 뭐가 폰이 안 되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을 주고 받거나 금동전을 쓰거나 예전엔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냥 현금이 있는 피아트머니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받아서 사실 온라인이 아니어도 결제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현금을 안 쓰고 이미 현금 안 쓰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앞으로 완전히 도래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인터넷이 차단이 되면 모든 전 세계 경제나 뭐 상업 이런 데가 다 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뭐 마트 가서 뭘 사야 되는데 결제는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이 되는 형태로 앞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IMF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21년 10월쯤에 새로운 지불 증명 프로토콜 XRP 원장 지불이 오프라인 될 수 있다라고 해서 XRP 원장이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강아지가 또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잠시 집중을 못했습니다. 네, XRP 원장 같은 경우, XRP 리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전 세계 서구권의 아젠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CBDC 세상과 디지털 통화 시대에 앞으로의 돈은 다 새로운 부의 바구니인 코인 쪽으로 제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뀐다고. 그러면 그런 시대에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돼야 되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결국에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면 뭐 상업 어디 가서 마트에서 사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도시에 전기가 꺼졌어요. 그러면 그 도시는 결제를 아예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2015년도쯤 이때도 이런 식으로 이 구간 빨간색으로 이제 이평선들이 쭉 벌어지고 이때도 쭉 벌어지고,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쪽이죠. 코로나 이때보다는 지금 여기, 코로나 이미 이때라고 했으면 이미 한 이때쯤에 한 7월 말쯤 8월 초쯤 해가지고 큰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아마 코로나 때처럼 패턴으로 가는 형태인데, 지금은 요때 흐름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이 벌어져 있고 조만간에 이게 좁히면서 돌아 나갈 거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각자 구독자 분들 모두 다 어느 정도 여기서 현금화도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이것들이 지금 좁혀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쭉 벌어졌다가 이게 조만간에 좁혀지는 형태로 갈 거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조만간에 이게 이제 빨간 선, 요 뒷 구간이 녹색인 구간 되면 이제 불장인 거고, 여기도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인데 조만간에 이제 녹색, 요 구간, 요 빨간색에서 요 교차를 하고 나면 빨간 선이 교차를 하고 나면 파란 녹색으로 바뀌면서 뒤에 배경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빨간 선이 조만간 교차를 하기 얼마 안 남았죠. 여기 보시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고 나면 이제 녹색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장이 좀 나올 거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한 그래도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은
또 훨씬 더 그보다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 지표 같은 경우도 요 지금 하락 제일 마지막 바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요 지점 파란 볼이 뜬 여기 거의 이제 제일 바닥과 유사한데, 여기서 좀씩 돌아 나가면서 이 선을 넘어갈 때 좀 지나서 불장,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공이 나왔을 때, 빨간색 공이 나왔을 때가 이제 최고점. 그래서 요 지점을 바닥을 지나서, 제가 계속해서 바닥을 이 6월 중순쯤에 지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돌아서 다시 요 빨간 공에 도달하는 때쯤에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슬슬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춰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꾸준히 방송을 좀 하면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스스로 각자 정해서 여러분들 계획대로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다시 또 행여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허탈감이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RP 같은 경우를 마지막으로 보면, 이때 400원 밑에서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소송으로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떻게 매도를 하냐라고 하면, 암호자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오래 많이 안 해보시고 매도를 잘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제일 매도할 때 성과가 좋은 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전체 XRP 물량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0원에 뭐 한 10%를 걸어요. 그 다음에 뭐 한 2,000원에 또 10%를 걸어요. 그 다음에 3,000원에 또 10%를 걸고 4,000원에 10%를 걸어요. 그렇게 해서 한 40%를 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한 6,000원, 7,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걸어 놓는 거예요. 위에다가 빨래를 널어 놓듯이 쭉 널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쭉 올라가면서 고점이 사실 어딘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냥 대략 어디까지 가겠다 정도를 예상할 뿐인데, 그거대로 또 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널어 놓으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올라갈 때 막 정신없이 여기서 매도를 누르고 막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서 막 정신없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면 이미 널어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냥 자동으로 체결되면서 돈이 현금화가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 매도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 300만 원부터 정도에서 이더리움 걸어 놓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샀던 금액들을.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팔리겠죠. 하지만 저는 이더리움이 어찌됐던 $10,000라인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1,300만 원 정도 되겠죠. 거의 이거에 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까지 가는 거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셔야 되는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단기적으로 한 50% 물량은 내가 팔 거다라고 하면 400만 원까지 이 정도에서 걸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한 1200만 원, $10,000까지 이더리움 걸어 둘 거라고 하면 여기에 뭐 한 20% 물량 걸어 두고, 그 다음에 뭐 한 $8,000쯤에 또 한 20% 걸어 두고, 이런 식으로 그냥 걸어 두시는 거예요. 업비트에서는 그 매도 금액이 10억 원까지 걸리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 그렇게 안 걸리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걸리는 이유가 높은 금액, 이제 현재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정도에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업비트는 아무리 높은 금액이어도 걸립니다, 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금액에 걸어두시고 널어놔도 매도가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매도 계획을 매도 패턴을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 올라갈 때 막 정신없어서 매도 못하는 거를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요새 쇼츠 영상으로 제가 주요하게 전하고 싶은 투자 마인드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쇼츠 영상 보시면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